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연출 기법 중에서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선보이고 있는 기법 중에 이제 파사드 기법이 있는데요. 이거 뭐 별거 아니라 그럼 죄송하고요. 공연에서 사용해 보는 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대중공연에서 많이 최초로까지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대규모로 저희들이 이제 연출에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슈퍼주니어 슈퍼쇼 5라고 최근에 했던 공연장인데요. 요 가운데 뻥 뚫려 있는 데가 메인 무대고요. 그 다음에 이 양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월이 서 있고 여기가 이제 관객분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뭔가 이게 뭔가 건물이 서 있다. 건물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벽이 서 있다. 이런 이미지가 드실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연출을 하게 되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까 보이셨던 중앙의 무대 자체에 지금 약간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건물 자체가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공간을 연출을 하게 되죠. 이런 기법들을 매핑 내지는 이제 파사드 기법을 활용한 연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대규모로 공연에다가 일단은 활용을 최근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보시면은 일렉트릭 데코라고 해가지고 그 전기 장식인데요. 이거는 뭐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닌데 아까 보여드렸던 공연장에 있어서 벽처럼 서 있던 부분에 여기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이 이제 LED를 통해 가지고 조명으로 아티스트의 곡에 따라서 반응해서 모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렇게 흰색으로 연출이 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빨간색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식의 연출 기법들을 쓰고 있는데 뭐 이게 대단한가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실은 이 전기 장식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실은 이러한 LED 형태의 일렉트릭 데코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이 주로 쓰고 있고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장치를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LED 형태로 쓰고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까 SM은 전 세계에 나가서 공연한다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초연 공연을 할 때에 이러한 기계 장치들을 모듈화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다. 네. 와, 돈이 많은가 봐가 아니라 돈 없습니다. 비행기에 최소한도로 모듈화 시켜서 가져가서 현지에서 설치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외국에서 스타가 내한을 한대요. 이미 DVD를 봤어. 와, 그 스케일에 감동을 해. 근데 우리나라에 왔는데 전혀 그 스케일과 감동이 없어요. 아티스트는 정작 본인인데. 아티스트의 잘못이 아니라 상자라고 얘기하는 관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연출을 담아낼 수 없는 경우들이 현장에 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했던 공연 자체가 중국을 나가게 되든 인도네시아를 나가게 되든 가급적 오리지널에 가까운 연출을 하기 위해서 공연의 기획 단계부터 이런 연출 장치들을 전부 다 모듈화 시켜놓고 운반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단순히 연출가가 하고 싶은 것을 연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산업화의 과정을 염두에 둔 형태의 기술력을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계열사인 드림메이커라는 회사가 전담을 하고 그 기술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갔을 때에 외국 분들이 놀래는 거는 일단 바리바리 싸들고 오니까 놀래고요. 근데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것 치고 부피가 크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외국에 되게 유명 가수가 뭐 전세기 2대 띄웠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희는 아주 컴팩트합니다. 한 대에도 다 앉아요. 핵심 모듈들은 그렇게 가져가고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내지는 빌릴 수 있는 셋파이프, 합판 이런 것들은 현재 조사를 하죠. 근데 핵심 모듈들은 가져가서 컴팩트하게 공연을 하고 철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의 만족도는 오리지널을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DVD가 됐던 불법으로 동영상을 보셨던 분들이 와 똑같다 라고 느끼게 됨으로 해서 만족도를 계속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연출 기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개를 보시면 공연 외적인 부분입니다. 실은 공연장 가보시면 공연 시작하기 전에 입장은 되게 빨리 하라 그러잖아요. 1시간 전부터 입장하라 그래요. 그래서 안내 요원의 말에 따라서 1시간 전에 먼저 입장을 했는데
1시간 동안 공연을 시작 안 하고 뻘쭘하게 앉아 있습니다. 상당히 뭐가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뻘쭘하죠. 지루하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어떻게 보낼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랑 다날이라는 업체가 같이 해가지고 만들어봤는데 UFO 서비스라는 건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핸드폰 갖고 계시죠? 핸드폰으로 그냥 문자를 보내면 전광판에 뜹니다. 이게 뭐가 되잖아요? 그럼 농구장 가도 해요 그런 거. 에모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5구역 만세 그러면 15구역에 있는 사람들 갑자기 깍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슈퍼주니어 빨리 나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화면에. 근데 갑자기 덜커덕 아티스트가 대기실에서 문자를 보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나타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계속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낸 메시지가 뜰까 반응할까, 그 다음에 윤주야 자리가 떨어져 있는 친구한테 그냥 전화해도 될 것을 전광판 통해서 얘기해요. 윤주야 나 보여? 그럼 사람들 그거 보고 웃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무료한 시간들을 때우죠. 때우면서 공연 자체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서서히 높이는 것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지만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을 어떻게 갖다가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재밌는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공연 한 번쯤 보러 가셨으면은 다들 아실 겁니다. 티켓을 어떤 형태로 받으셨나요? 종이 티켓이 많죠. 이게 어느 나라를 가도 종이 티켓이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참 저희가 이제 골치가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저희뿐만 아니라 공연하시는 분들 다 골치가 아픈데, 저희는 보통 이제 티켓 판매를 하면은 거의 3분 만에 매진, 5분 만에 매진 이랬습니다. 기분 좋죠. 좋은데 티켓 발권을 하고 나면 팬들로부터 항의가 엄청 들어옵니다. 왜냐? 왜 못 구했다. 아니 그렇게 10만 명 들어가는 공연인데 왜 못 구하셨냐. 중간에 안표상들이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사가지고 그거를 그냥 샀던 가격에 팔아주실 문제가 안 되는데 2배, 3배, 5배, 10배 팝니다. 그러면 팬들은 보고 싶은데 그 표를 사야 되는데 짜증이 나죠. 그러면 그 짜증이 누구한테로 가느냐? 아티스트한테로 갑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내지는 회사를 욕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현재 저희가 SM 엔터테인먼트 재팬에서 실험적으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게 모바일 티켓입니다. 이거는 중간에 브로커가 만약에 불법으로 표를 구하시려면 핸드폰을 한 10,000대 정도를 다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개인 신상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드 정보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보시고 나서 돌아갈 때 저희들은 이미 개인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죠? 오늘 공연 즐거우셨나요? 라고 동방신기가 문자를 보내면 팬들은 상당히 좋겠죠. 공연 또 만족스러웠는데 가는 길 전철 안에서 또 현실 세계로 돌아와 있는데 전체를 꾸역꾸역 타 있는 데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로부터 문자가 와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서비스를 한다. 이런 부분들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CRM 데이터로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은 이런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가 공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탱해주는 기술들이고요. 별것 아닌 것처럼 최첨단의 기술은 아닐지라도 이런 사소한 기술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기술과 공연의 만남입니다. 자, 기술의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음악 산업은 음악이 산업이 된 게 100여 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100년 동안에 실은 크게 두 가지 사업 모델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음을 매체에 고정시켜서 파는 방법과 음을 아티스트가 직접 들려줘서 돈을 걷는 방법. 후자는 공연이고 전자는 음반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들어가지고는 엄청난 기술과 만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거냐? 자, 음반 산업이 기술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음이 매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독립해버려요.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한류다, 오리콘 차트에서 몇 위 했다, 빌보드 차트에서 몇 위 했다, 이런 것들이 실은 원 단위로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가능해진 얘기입니다. 음반이라는 물리적인 매체 자체를 미국에 유통시키고 일본에 유통시키고 싱가포르에 유통시키려면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음이 매체에 고동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임으로 해서 유통 경로가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15년 전까지 10년 전도 괜찮아요. 10년 전에 음원을 낼 때 누가 해외에서 차트가 메디가 될까라는 거를 한국 기획사들이 신경을 썼겠습니까? 안 쓰죠. 지금은 한국 차트도 중요한데 세계 각국의 차트에서 메디를 할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했던 거는 자체가 독립이 되었고 이거 자체가 기술적인 그러니까 플랫폼의 종속을 해방시켰습니다. 무슨 얘기냐? 옛날에 CD 갖고 계셨죠? 차에 탔어요. 10년 전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차에는 CD 플레이어가 없어. 테이프 데크예요. 예를 들어서 못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꼭 CD 플레이어가 있어야지 음악 듣습니까? 핸드폰으로도 듣죠. 자동차에서는 USB 꽂아도 음악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도 음악 들을 수 있어요. 여러 형태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통의 경로가 다양해졌다라는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틈새를 삐짓고 한국의 연예 기획사들이 이 유통 경로를 다변화시켜서 해외에 나간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다 여러분들이 아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공연 산업을 놓고 봤을 때 또 하나의 음악 산업의 축인 공연 산업은 기술과 만나서 해외를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머지가 될까라는 부분인데 공연은 현장성이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현장에 와서 제 강의는 아니지만 제 이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현장성이 중요한데 이거 비디오로 찍어서 물론 유통시킨다라는 법도 있는데 아무래도 떨어지죠. 현장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음악업계 전체가 공연 산업 자체를 기술과 만나가지고 이거를 대규모로 어떻게 보면은 퍼뜨릴 수 있는, 유통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없다가 아니라 못 찾은 거지 찾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기술에서 해답을 찾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기술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